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한양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 박정승 댁에는 진우라는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고 용모가 단정하여 모두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죠. 진우는 얼마 전 같은 명문가 출신의 현숙한 여인과 혼례를 올렸는데 그의 아내 수연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지요. 바로 그녀의 시아버지인 박정승 때문이었죠. 박정승은 조정에서는 엄격하고 냉철한 성품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색을 밝힌다는 것이었죠. 박정승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재혼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곳저곳에서 젊은 여인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한양 시내 어딘가에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아리따운 처자를 만나고 있다는 풍문이 무성했지요. 아이고, 박정승 나리께서 또 젊은 계집을 후리셨다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엔 20살도 안 된 기생이라던데. 아이고, 나이 드신 분이 체면도 안 차리시고 말입니다. 아이고, 남사시러워라.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심지어 대궐 안에서까지 박정승의 바람기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아버지의 행실이 떳떳하지 못해 남편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죠. 더욱 이상한 것은 박정승의 최근 행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놓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당당했는데 요즘에는 묘하게 숨어서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는 새벽녘이 되면 어디론가 몰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밤마다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박정승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죠.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을 뿐이니라. 걱정 말거라. 하지만 수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밤 어디론가 몰래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마다 박정승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했습니다. 평상시 입던 화려한 비단 옷 대신 소박한 면포 옷을 걸치고 정승의 위엄 믿는 모습 대신 마치 평민처럼 꾸미고 나가는 것이었지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여자를 만나고 계신 거야. 그것도 신분을 숨겨야 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연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남편 진우에게는 차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요. 아무리 시아버지의 잘못이라 해도 남편에게는 소중한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정말로 젊은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이 알려졌을 때 박가문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박정승이 요즘 들어 부쩍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정 살림을 맡고 있던 수연은 집안의 돈 관리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매달 상당한 양의 돈이 박정승의 개인적인 용도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계집에게 몸단장이며 패물이며 사주고 계시는 게 틀림없어. 아이고, 이를 어쩐담. 수연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박정승이 집 밖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오히려 전보다 더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장터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 박정승 날이 말씀이시지요? 요즘 한창 젊은 기생과 눈이 맞아서 야밤에 몰래 만나신다더군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직접 봤어요. 한밤중에 어느 기와집으로 들어가시는 걸 말입니다. 어머나, 정말요? 어느 집인데요? 이 좌상댁 근처였어요. 아마 그 근처에 사는 젊은 과부나 기생이 있나 봅니다. 수연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젊은 여인과 미래를 하고 있구나. 그것도 박정승의 정적인 이좌상 댁 근처에서 말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의 기생집이나 젊은 과부가 사는 곳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이대로 두면 박 가문의 명예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 진우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시아버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연은 잠든 척하며 시아버지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역시나 박정승은 깊은 밤이 되자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더랬지요. 그는 평소에 입던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면포 저고리를 입은 채 낡은 갓을 눌렀었습니다. 마치 신분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박정승은 사방을 살핀 후 집을 나섰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의 뒤를 밟기로 했지요. 달빛이 희미한 한양 시내, 박정승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수연은 들키지 않으려 멀찌감치 거리를 두며 따라갔지요. 한참을 걷던 박정승은 이내 어느 큰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연은 그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좌상의 집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정적의 집으로 가다니 이상했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 기생집이 따로 있었던 걸까요? 박정승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 놀랍게도 이좌상의 집 담장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담장을 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나, 수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적의 집 담장을 넘다니. 이건 단순히 근처 기생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좌상의 집 안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차상댁에 젊고 아리따운 며느리나 딸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 차상 부인이 젊고 아름다워서? 수연의 상상력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정적의 집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바람기를 넘어서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망설였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담장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담장 옆에는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뒤에 숨을 수가 있었지요. 박정승은 이미 담장을 넘어 이좌상의 집 한마당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나무가지를 밟고 겨우 올라선 뒤 그 담장 너머에 발을 들일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마치 그 집의 지리를 훤히 아는 듯 능숙하게 본체를 피해 뒤쪽으로 향했지요. 정말 자주 오셨나 보구나. 이렇게 익숙하게 다니시는 걸 보니. 수연은 시아버지가 향하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좌상 댁의 별채였지요. 별채에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시는구나. 그럼 저 별채 젊은 여인이? 박정승은 별채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역시나 젊은 여인의 목소리인 것이었지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더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젊은 여자였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정적의 집에서 젊은 여인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승이 별채 안으로 들어가자 수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엿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어 이좌상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경비가 허술해서 들키지는 않았지요. 수연은 별채 창가로 다가가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한테 보인 것은 별채 안엔 정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인은 박정승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수연이 상상했던 것처럼 애정을 속삭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진지하고 공손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승은 그 여인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연인 사이라면 저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텐데. 수연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창문에 바싹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조정회의에서는 이런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니라. 자네가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네. 알겠습니다. 정승 어르신께서 일러주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연애 이야기가 아닌 정치 이야기인 듯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승님, 혹시 이좌상께서 의심하시지는 않을까요? 매번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이 들통이라도 나면 그건 걱정 말게. 나는 워낙 바람기가 심하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 설령 누군가 날 본다 해도 또 여자 일이겠거니 생각할 것이야. 수연은 이 대화를 듣고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바람둥이 소문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어쨌거나 다음 주 회의 때 그 안건을 상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네. 그러니 자네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으면 훨씬 수월할 것이야. 수연은 점점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적인 이좌상의 집에서 그것도 젊은 여인과 정치적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그때 박정승이 품에서 돈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약정한 금액이네. 자네 수고가 많으니 부족하면 언제든지 또 말하게나. 정승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동생들 공부도 더 시킬 수 있겠네요. 여인은 감사하다는 듯이 절을 했습니다. 수연은 이제 완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시아버지가 젊은 여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애정 때문이 아닌 어떤 일에 대한 대가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일인 건지. 그런데 정승님, 혹시 이좌상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은 여인의 질문에 박정승은 쓸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저도 이렇게 몰래 돕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요. 하지만 정승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수연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시아버지와 이 젊은 여인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좌상이 모르도록 비밀스럽게 만나야 하는 걸까요? 박정승과 젊은 여인의 대화는 1시간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로 조정의 정치 상황과 여러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수연이 들어본 바로는 그 젊은 여인이 상당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일정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달에 다시 만나세나? 네, 정승님. 조심히 돌아가세요. 박정승이 별채에서 나오자 수연은 급히 담장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키면 안 되니까요. 수연은 시아버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질 않는 것이었지요. 오늘 밤 목격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시아버님이 젊은 여자와 만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수연은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수연은 하루 종일 시아버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박정승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정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집에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조정에서 하시는 일과 어젯밤 그 여인과 나눈 이야기가 연관이 있는 건 틀림없어. 그런데 왜 이 좌상이 모르도록 비밀스럽게 하셔야 하는 걸까? 수연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박정승과 이 좌상은 조정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적 관계였지요. 그러니 박정승이 이 좌상의 집에 있는 젊은 여인과 정치적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은 혹시 시아버님께서 이 좌상을 염탐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들어보니 박정승이 그 여인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았는데 염탐이라면 반대로 정보를 얻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수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또다시 시아버지를 미행했습니다. 박정승은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장으로 집을 나섰지요. 그리고 똑같은 경로를 통해 이좌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연도 더 대담해졌어요. 그녀는 시아버지가 담장을 넘자마자 따라서 담장을 넘었고 별채 근처까지 바짝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네. 박정승이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다음 달 조정회의 안건 목록이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젊은 여인이 두루마리를 받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밀 정보를. 정승님께는 문제가 없으실까요? 걱정 말게. 어차피 곧 공개될 내용들이니까. 다만 미리 알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뿐이야. 수연은 이 대화를 듣고 더욱 의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정의 기밀 정보를 이 젊은 여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승님, 이좌상 어르신께서는 언제쯤 이 사실을 아시게 될까요? 글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면 그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생각이네. 저도 이렇게 몰래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이좌상 어르신의 딸인데 아버지 몰래 정적분과 만난다는 것이
수연은 깜짝 놀라 별채 가까이로 더 다갔습니다. 뭐라고? 저 젊은 여인이 이 좌상의 딸이라고? 그렇다면 시아버님께서 정적의 딸과? 수연은 다시 불륜설을 떠올렸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정치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은하야, 네 아버지는 분명 훌륭한 분이야. 하지만 때로는 고집이 너무 세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어찌됐든 내가 미리 정보를 알려주면 네가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조언을 할 수 있을 거야. 네, 정숙님. 아버지께서 조정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연은 이제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적인 이 좌상의 딸 은하에게 정치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은하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버지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좌상이 조정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왜? 왜 시아버님께서 정적을 도와주시는 거지? 박정승이 은하에게 또 다른 돈 꾸러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네 공부비다. 그러니 학문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정숙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주시면 그냥 걱정 말고 바꿔라. 너 같은 똑똑한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 또한 밝아지니까 말이지. 수연은 시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은하야, 언젠가는 내 아버지께서도 내 진심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서로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협력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 네, 정숙님. 저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요. 수연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그림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지요. 며칠 후 수연은 우연히 남편 진우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관심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째 요즘 조정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네. 진우가 외출 후 방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아버지와 이 차상께서 예전과 달리 서로 대립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오히려 이상하게 의견이 잘 맞으시고 말이지. 수연은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었지요. 시아버지가 미리 정보를 주고 있었으니 이좌상이 회의에서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대신들이 의아해하고 있어. 박정승과 이좌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호흡이 맞았나 하면서 말이야.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둘이 몰래 손을 잡았다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고 하지. 수연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가 뭔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날 밤 수연은 세 번째로 시아버지를 미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하게 별채 바로 옆까지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또 엿들을 수 있었지요. 은하야, 네 덕분에 내 아버지께서 요즘 조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지? 네, 정숙님.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은하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께서 이상하다고 하세요. 정숙님께서 예전과 달리 자신과 대립하지 않으신다고. 이에 박정승이 환히 웃었지요. 그럴 만도 하지. 사실 나와 네 아버지가 굳이 적대적일 이유는 없었거든. 그럼 왜 지금까지? 젊은 시절의 오해 때문이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나라를 위해 협력해야 할 때니까. 수연은 이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오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은하야, 사실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단다. 박정승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오래전 나와 네 아버지는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었지. 그때는 정말 친한 벗이었는데 말이야. 정말이요? 그런데 과거 시험에서 우리가 경쟁하게 되면서 관계가 틀어졌단다. 내가 1등을 하고 네 아버지가 2등을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우쭐해져서 내 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거든. 박정승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 일로 내 아버지가 크게 상처받았던 모양이더구나. 그래서 그 후로 우리는 조정에서도 계속 대립해왔던 것이었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잘못을 바로잡고 싶단다. 네 아버지가 조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수연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바람둥이 행동이 사실은 이런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직접 사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아서 네 아버지의 자존심이 워낙 강해서 직접 나서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거야. 차라리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렇군요. 그럼 정승님께서 바람둥이라는 소문을 이용하시는 것도 맞아. 사람들이 내가 또 젊은 여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잖아. 허, 며느리 수연은 시아버지의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나쁜 평판을 오히려 이용해서 좋은 일을 몰래 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은하야. 그런데 혹시 네가 이런 일로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아니에요, 정승님. 오히려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나도 지난날의 잘못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것 같아. 수연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실수로 친구를 잃었고 그것을 후회하며 평생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쓴 것이었지요. 며칠 후 수연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아버님께서 밤마다 나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 저상댁에 가셔서 은하 아가씨와 만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정승은 크게 당황하는 것이었지요. 네가 어떻게?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젊은 여인과 불순한 관계를 맺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니 아버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시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정승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했나 보구나. 그래도 내가 이해해 주니 다행이야. 아버님,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하실 건가요? 박정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곧 이좌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생각이었어. 은하가 충분히 성장했고 이좌상도 조정에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럼 이제 진실을 밝히시는 게 어떨까요? 수연의 권유에 박정승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그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며칠 후 박정승은 이좌상을 찾았습니다. 이좌상은 정적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아해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박정승을 맞이했지요. 이좌상, 오랜만이네. 박정승, 갑자기 온 이유가 뭔가? 박정승은 이좌상과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털어놓을 이야기가 있네. 무슨 이야기 말인가?
먼저 사과부터 하겠네. 젊은 시절 자네를 무시했던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이좌상은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그리고 난 자네 딸 은하를 만나고 있었어. 이좌상은 더욱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딸을? 박정승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은하에게 정치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은하가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이좌상에게 조언했던 것까지. 이좌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지요. 허허허. 그래서 요즘 은하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구만. 화를 내지 않을 건가? 화라니? 오히려 고맙네. 자네가 내 딸을 그렇게 아껴주었다니. 이좌상은 박정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네. 어찌됐든 이젠 모든 것을 다 잊고 다시 시작해보도록 해보자고. 정말인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네. 두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화해했습니다. 은하도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저녁 모든 진실이 그렇게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은하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사과했고 이좌상은 딸의 성숙함을 칭찬했지요. 은하야, 네가 이런 뜻깊은 일을 해주었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어쨌거나 몰래 한 일이 되너서.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현명했어. 박정승도 은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은하야, 네 덕분에 내가 오랜 친구를 되찾을 수 있었단다. 별 말씀을요? 제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었는걸요? 그리고 좋은 공부가 되었고요. 그날부터 박정승과 이좌상은 공개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다른 대신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두 사람의 협력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지했지요. 수연은 남편 진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오해했지만 알고 보니 정말 훌륭한 일이셨어요. 아버지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자신의 나쁜 평판까지 이용하시다니. 진우는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한양 시내의 소문도 바뀌었지요. 아이고, 박정승 나리께서 바람둥이가 아니셨네 그려. 그럼요. 이 좌상 댁따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다니신 거였으니까요. 어머, 진짜로 훌륭한 분이시네 그려요. 박정승의 바람둥이 소문은 사라지고 대신 현명하고 관대한 정승이라는 평판이 퍼졌습니다. 은하는 박정승의 도움으로 더욱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훗날 궁중에서 여성 최초로 정치 고문역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박정승을 자신의 스승이라 불렀다지요. 박정승과 이좌상의 협력으로 조정의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고 말입니다. 다른 대신들도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경쟁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게 되었지요. 수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더랬지요. 정말 시아버님은 대단한 분이셔. 나도 시아버님처럼 관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구만. 수연은 시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남의 집담을 넘은 시아버지가 바람둥이로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닌 오랜 친구와의 화해를 위한 지혜로운 작전이었다는 것을 아셨다면 이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얼마나 우리 판단이 흐려졌는지, 그리고 그 편견 너머의 진실을 보기 위해 우린 어떤 담장을 넘어서야 할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소이다. 그럼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